반갑습니다. 오칩입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 시계군에서 보기 드문 기능이죠. 바로 솔라파워 시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독자분의 아이디어로 뜨거운 여름을 맞이해서 솔라파워 시계를 하나 구매해가지고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스크메이는 중국산 저가 시계 라인에서 가성비 제품으로 유명한 브랜드이죠. 특히 디지털 디스플레이 워치군에서는 매우 강점을 보이는 브랜드입니다. 오늘 리뷰하는 시계는 1064란 모델인데 듀얼 디스플레이에 태양광 패널이 장착된 제품이죠. 이 시계는 $12 정도에 판매하는 매우 저렴한 제품으로 베젤과 케이스 컬러에 따라서 5가지의 베리에이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통 솔라파워라고 하면은 태양광을 이용한 충전식으로 반영구적이거나 혹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하고 있는데, 시티즌의 에코드라이브나 지샥의 터프솔라 같은 시계들은 태양광을 통해서 전지가 충전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죠. 반면에 이 시계는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에 듀얼 디스플레이 구조를 하고 있으면서 태양광 충전까지 된다는 건데, 이게 진짜인지 의문이 들게 했습니다. 이번 리뷰를 통해서 과연 이 시계가 진짜 솔라파워가 맞는지, 그리고 쓸만한 시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의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스의 재질은 징크 알로이에 직경은 47mm, 러그트럭은 50mm, 두께는 13mm입니다. 밴드는 폴리우레탄 소재의 러버 밴드이고 폭은 20mm이죠. 글라스는 레진 소재이며 무브먼트는 디지털 기판과 쿼츠가 같이 장착되어 있고 방수 성능은 50m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일단 듀얼 디스플레이에 솔라 파워 패널이 장착되어 있고 알람, EL라이트, 캘린더, 크로노그래프 등의 기능을 지니고 있죠. 그럼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시계의 외형은 디지털 시계보다는 일반 스포츠 시계와 더 흡사하네요. 아무래도 아날로그 디스플레이와 베젤이 있는 디자인이라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이런 듀얼 디스플레이 시계들이 45에서 50mm 정도 되는 빅 사이즈가 많은데, 이 시계 역시 47mm로 작은 사이즈는 아니죠. 그리고 케이스가 징크 알로이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아연 합금을 의미합니다. 재질 자체는 텅 빈 싸구려 케이스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듭니다. 시계가 상당히 묵직하고 무겁다는 인상을 받았죠. 리뷰하는 모델은 실버 컬러의 케이스에 블랙 컬러의 베젤, 다시 화이트 컬러의 챕터링, 블랙 다이얼로 이어지는 대비가 강한 컬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이스의 양측면에 4개의 버튼과 용두가 위치하고 있으며 상단의 베젤은 고정형으로 로테이팅이 되진 않죠. 베젤 표면에 12시 역삼각형 마크와 10단위에는 분표기가 되어 있고 5단위에는 일자나사 데코레이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챕터링 안쪽으로는 총알같이 생긴 인덱스가 양각 처리가 되어 있으며 상단에 솔라 패널, 하단에 디지털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앙에는 아날로그 디스플레이가 보이죠. 스크메이 로고는 중앙에 좌측에 들어가 있고 우측에는 솔라 파워라고 레드 컬러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글씨는 요일을 나타내는 약자인데 디지털 디스플레이 창에서 해당 글씨에 맞춰서 화살표 점등이 되고 있죠. 하단의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사각형으로 들어가 있고 아래 듀얼 타임이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센터 세컨드는 10분 초핸즈가 실버 컬러로 되어 있고 야광은 끝자락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이 핸즈에 야광 처리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좌상단의 EL라이트 버튼을 누르면은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점등되는 것이 보이죠. 라이트의 지속력이 짧기는 한데 어두운 곳에서 눈에 확 띄입니다. 측면은 13mm로 평범한 두께입니다. 이런 류의 시계치고는 적당한 수준으로 보이죠. 용도는 크라운 가드에 감싸져 있으며 상하단에 버튼이 존재하고 반대편에도 2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3줄의 양각 처리가 되어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죠.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용두는 데이트 창이 따로 없기 때문에 1단만 작동을 하고 뽑으면은 10분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냥 쿼츠 시계 같죠. 다음은 버튼입니다. 좌상단은 EL라이트, 좌하단은 모드, 그리고 우하단은 리셋, 우상단은 스타트 스탑 버튼입니다. 작동 방식은 간단하죠. 모드 버튼을 한 번 누르면은 스탑워치 기능이 나옵니다. 그 다음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작동을 하고 다시 누르면 스탑이 되죠.
그리고 아래 리셋 버튼을 누르면은 0점 조절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크로노그래프 시계의 구조와 같다고 보시면 되죠. 모드 버튼을 2번을 누르면은 알람 셋업이 가능합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시분 조정이 가능한데 아래 리셋 버튼을 누르면서 전환이 가능하죠. 다음으로 모드 버튼을 3번을 누르면은 타임 세팅이 가능합니다. 초침부터 깜빡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리셋 버튼을 누르면서 초, 분, 시, 일, 월 그리고 요일 단위로 전환이 가능하죠. 이와 동시에 조정은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값 변경이 가능합니다. 요일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가 세련되지 못한 게 좀 아쉽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드 버튼을 눌러주면은 시간 조정이 마무리가 되죠. 일반적으로 시간 화면에서 날짜가 같이 표시되진 않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현재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눌러가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엔 하단에 리셋 버튼을 누르면은 현재 세팅된 알람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리셋 버튼을 길게 누른 상태에서 알람 설정이 가능한데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상단의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알람 기능의 사용 여부 세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밴드입니다. 밴드는 러그 안쪽으로 케이스와 밀착되는 러버 밴드이죠. 후면을 보면 지지대 형태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안쪽이나 위쪽으로 접히지 않는 고정형입니다. 항상 둥글게 말린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단단하게 모양을 잡고 있어서 착용감도 좋은데 보관이 귀찮습니다. 항상 옆으로 눕혀놔야 하는 단점이 있죠. 표면은 가운데 패턴이 들어간 라인이 하나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스포티합니다. 밴드 루프는 2개이며 버클은 스틸 재질이고 구멍이 2개씩 있는 더블 인서트 방식입니다. 아쉬운 점은 이 두 후크가 고정형이 아니라서 따로 놀다 보니까 끼울 때 좀 불편한 부분이 있네요. 후면의 케이스는 실버 컬러의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이고 4방향의 나사 오픈형 케이스입니다. 로고를 중심으로 방수, 배터리 코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코드가 CR2016과 SR626SW로 나오는데 이 시계가 디지털과 쿼츠 두 가지 구조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도 2개를 사용해야 하는 거죠. CR2016이 디지털 기판에 들어가고 SR626SW가 쿼츠 무브먼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눈치챈 분들 도 있겠지만 이 두 배터리는 충전지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버튼셀 전지이죠. 결국 이 시계는 솔라 파워이지만 충전이 안 되는 방식이란 걸 의미합니다. 판매처의 소개에서는 내장된 배터리의 전력이 다 소진되어도 솔라 파워로 지속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조금 애매합니다. 테스트로 일단 보여드리죠. 후면의 케이스를 열면은 디지털 무브먼트가 보이는데 설명대로 솔라 패널은 이 기판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제 1차원적인 생각으로는 디지털 기판의 배터리를 빼면은 솔라 파워로 디스플레이가 나와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죠. 다행스럽게도 배터리를 뺀 상태에서도 디스플레이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게 솔라 패널을 손으로 가리면은 디스플레이가 점점 안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결국 이 솔라 패널을 통한 태양광 전력이 충전식은 아니지만 디지털 무브먼트에 직접 전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터리의 수명이 길어진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과 출신이 아니라서 자세한 구조나 원리는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태양광 패널로 배터리가 충전 없이 덜 단다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이 솔라 패널을 통해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사용자로서 확인이 힘들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착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 시계는 생각보다 크다는 느낌이 덜하죠. 47mm라도 러그 트러그가 50mm 밖에 안 되고 베젤까지 있는 구조라서 전체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 크기이죠. 체감 사이즈는 44에서 한 45mm 정도입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준수한 편이죠. 싸구려 시계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무게감도 있고 밴드의 감김이 좋아서 손목에 착용감이 좋습니다. 너무 디지털 시계 같지 않은 디자인이라서 스포티하게 착용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럼 이 시계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죠. 저는 안 사도 된다, 고려해볼 만하다, 최종 후보에 올린다, 꼭 사야 한다 해서 조금은 아쉽지만 후하게 평가해서 최종 후보에도 올려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고려해볼 만한 수준으로 평가하는 게 맞는 건지 녹음을 하는 지금까지도 좀 고민이었죠. 장점부터 말씀드리죠. 장점은 저렴한 가격에 준수한 성능과 품질입니다. 보통 만원대 시계에서 느껴지는 장난감 같은 인상이 전혀 없이 묵직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진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태양광
태양광 기능의 듀얼 디스플레이를 저렴하게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은 최종 후보에 올릴 만큼 좋은 시계라고 봅니다. 디자인에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 스크메이 시계치고는 카시오 디자인이 아닌 나름의 독창성을 발휘한 것에 점수를 더 줄만하죠. 반면에 단점은 반쪽짜리 솔라 파워 기능입니다. 가격을 생각하면은 뭐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솔라 패널은 충전식의 반영구적인 성능이죠. 하지만 이 시계는 충전식이 아닌 일반 배터리의 소모량을 늦춰주는 수준의 성능입니다. 디지털 무브먼트에 배터리가 전부 소모되더라도 태양광으로 작동은 되지만 충전 없이 빛에만 반응하는 임시 방편의 수준으로 보이죠. 이건 일반 듀얼 디스플레이 시계보다는 배터리 교체 주기가 조금 길어진다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익스큐즈가 가능하다면은 이 시계는 충분히 추천할 만한 가성비 제품이죠. 반면에 빛을 못 본다고 방전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시계이기도 하네요. 이건 장점인지 단점인지 애매하긴 하지만요. 이 시계는 여러분이 솔라 파워 기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다면은 분명히 아쉬운 제품입니다. 하지만 일반 듀얼 디스플레이 시계의 관점에서 솔라 파워는 약간의 옵션이라는 생각을 하고서 접근을 한다면 나쁘지 않은 제품이죠. 아무래도 평가가 갈릴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럼 오늘의 시계가 관심 있으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